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소, 과다 추출 이 부분은 앞서 몇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추출 범위에 있을 때와 상대적으로 성분이 과소하게 나올 때와 상대적으로 성분이 과다하게 나올 때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라인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라인더에 대해서 배울 때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불에 의해서 로스팅이 되면 될수록 밀도가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밀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밀도가 약한 것은 같은 분쇄도로 그라인딩을 할 때 좀 더 잘게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팅이 강하게 될수록 조직이 잘 부서지기 때문에 그라인더의 굵기를 조금 굵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반대로 로스팅이 약하게 될수록 약한 로스팅일수록에 커피 가루의 굵기를 좀 가늘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습도에 따라서도 커피 가루의 굵기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스팅을 하게 되면 원두 안에 남아있는 수분의 함량은 대략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기 중에 습기를 쉽게 빨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가 많은 날처럼 습도가 많은 날은 짧은 시간 내에 습기가 빨리 커피가루로 침투한다는 얘기입니다. 커피가루에 침투가 되면 물과 만나서 엉겨붙게 되고 그 엉겨붙은 덩어리들이 정상적인 커피 추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습한 날에는 분쇄도를 조금 굵게 해서 물과 덜 엉겨붙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건조한 날에는 반대로 조금 가늘게 조절을 해서 물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추출 방법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또 설명드리기를 각 추출 방법마다 적절한 굵기가 다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가늘게 하는 것이 이제 터키의 전통적인 추출 방법인 제즈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즈베는 적절한 추출이라기보다는 커피 가루에 있는 모든 성분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늘게 갈아서 추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어, 이렇게 모든 성분을 다 빼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그 경우, 요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에스프레소가 이제 가장 어, 가는 그러한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메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에스프레소의 추출 굵기인 42메시보다 더 가는 것은 이제 미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에어로프레스가 이제 중간 정도, 굵음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이렇게 핸드 드립 방식 이런 것이 좀 더 굵은, 그리고 가장 굵은 것이 이제 프렌치 프레스. 그래서 각각의 추출 방법에 따라서 적절한 굵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굵기를 적절하게 맞추는 이유는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그 수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적절한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적절한 수율은 18%에서 22%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면 수율이 뭔가요? 수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커피가루 100%에서 성분을 얼마나 끄집어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 추출을 할 때 에스프레소 자체를 추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보통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세모 모양을 보시면 14g을 담아서 25초 동안 25ml를 추출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뽑아왔던 에스프레소의 방식이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보통의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럼 이제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레토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리스트레토. 좀 단축됐다고 하는 그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에스프레소의 14g을 받은 후에 15초에서 25초만 추출을 해서 15ml에서 25ml 정도만 추출을 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강의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딱 나누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출이 일어나면 앞쪽 부분에 물과 만나서 쉽게 물에 녹아서 내려오는 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신맛과 단맛 성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쓴맛과 떫은 맛을 내는 성분들은 조금 분자구조가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과 만나서 처음에 앞부분에 쉽게 나오는 성분들인 신맛과 단맛 성분들을 주로 추출을 한 다음에 뒤쪽에 쓰고 떫은 맛을 좀 배제하는 그런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보시면 또 룽고라고 있는데 이 룽고 역시 이탈리아로 롱, 길다는 뜻입니다. 14g을 여기까지 똑같이 추출을 그 바스켓 필터에 담은 후에 35초 내지 40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의 결과물을 35ml 또는 40ml 정도를 받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뒤로 갈수록 무겁고 또 쓴맛과 떫은 맛을 내는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좀 알싸하고 떫은 맛 그리고 좀 씁쓸한 맛들을 좀 더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오시게 되면 이 부분을 선생님들 직접 실습을 해서 맛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향미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레토와 룽고를 가지고서도 카푸치노 메뉴를 만들어 봐서 또 그걸 또 테이스팅해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추출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가운데 이제 기준점에 잘 맞게 추출이 되어 있는 에스프레소가 보이실 거고, 리스트레토가 추출되는 양이 대략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룽고가 35ml 이상 추출이 되면 대략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5에서 20ml를 받는 게 리스트레토다. 그리고 35ml에서 40ml 정도를 받는 것이 룽고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도피오라는 또 용어를 접하시게 될 텐데요. 이 도피오라는 것은 별다른 뜻은 없고요. 그냥 투샷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더블샷, 투샷,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 선생님들께서 제일 이제 많이 접하시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커피 메뉴죠. 아메리카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메리카노는 정통 이탈리아 에스프레소가 처음 개발되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처음 개발된 이탈리아에는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노라는 메뉴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에스프레소 머신을 미국에 가지고 가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서 먹었더니 너무 그 맛이 써서 물을 타서 먹기 시작한 게 아메리카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의 방식을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식 커피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제조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다가 에스프레소 투샷을 또는 원샷을 이렇게 붓는 그런 형태로 제조를 하는데요. 커피와 물의 비율을 1대4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호주에서는 롱 블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호주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들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미국 문화를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아메리카노라고 붙이지 않고 그들만의 이름을 붙여서 롱 블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설명드리기를 물을 먼저 받은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기회가 되셔서 해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반대로 에스프레소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위에 뜨거운 물을 1대4의 비율로 부었을 경우에는 에스프레소에 있는 크레마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크레마가 왜 중요할까요? 크레마는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휘발성 물질 그리고 아로마 물질 이런 것들 가벼운 물질들이 물 바깥으로 커피의 용액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기름 성분들이 막아놓고 포집하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것은 그 기름 성분 안에 아로마 즉 향기 물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로마를 살린다는 것은 향기와 아로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물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었을 때 아주 그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얇게나마 크레마를 살린 상태에서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크레마가 전혀 없을 때와 크레마가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는 손님이 받았을 때 느끼는 그러한 아로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공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제조를 하실 때 물을 먼저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붓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계속 카푸치노 제조 연습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제조하는 카푸치노는 전부 이탈리아 정통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방식의 카푸치노의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항상 25ml, 25ml 투샷을 카푸치노 잔 두 잔에 받죠. 그 다음에 200ml 우유를 스티밍을 해서 그 위에 한 잔 한 잔에서 두 잔을 제조를 합니다. 그 거품을 어느 정도로 내야 되느냐? 그것은 25ml 정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200ml 우유를 부은 다음에 거기에 4분의 1 정도만 거품을 올라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그게 양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25ml 에스프레소에 100ml의 우유를 스티밍을 해서 부은 다음에 거품이 25ml 정도 올라오게끔 해서 부피로 봤을 때 150ml 정도의 카푸치노를 만드셔서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시나몬 가루를 뿌려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품의 질에 따라서 다른 카푸치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푸치노이긴 한데 거품을 풍성하게 내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좀 드라이하고 거품량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북하게 쌓이는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푸치노라는 메뉴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우유 스티밍을 곱게 벨베티하게 해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원 모양을 그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카페 라떼라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커피 문화 기준으로 봤을 때 거품이 풍성한 것은 이제 카푸치노, 그리고 거품이 벨베티하고 농밀하게 그리고 마이크로 폼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카페 라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나 우리는 이탈리아 정통 카푸치노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의 또한 미국의 커피 문화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로 봤을 때는 정통 카푸치노가 우리나라의 카페 라떼와 같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짧습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1강, 2강, 3강이 저희 바리스타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강, 2강, 3강을 반복해서 다시 보시고 오늘 4강도 아울러서 함께 같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